안녕하세요. 농바씨 대표 김유열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좀 뵙겠습니다. 농바씨는 뭐냐면요, 농식품의 관점을 바꾸는 시간의 약자입니다. 이게 농식품이 이제 융복합 농업과 더불어서 이제 과거의 어떤 생산의 개념에서 벗어나서 가공 제조와 그다음에 체험 유통 서비스까지 융복합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ICT까지 융복합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농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농바씨 많이 사랑해 주신 덕에 오늘 현재 630분이 넘게 구독해 주시고 또 시간도 많이 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농바씨 소개할 것은요,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활용한 첨단 농업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문제를 고민해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뭐 강의라기보다는 이러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팜이 기존 농업인들을 유혹하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대량으로 생산하면 기존의 농산물에 비해서 이제 생산성과 이런 것들이 한 20, 30% 좋기 때문에 뭐 기존 그런 농업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뭐 그런 네덜란드 스마트팜의 어떤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니까요.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PPT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농가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미래 농업이네요. 오늘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활용한 첨단 농업의 현 주소는 어디까지 왔는가에 대해서 농가시 제 129강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농가시를 검색하시면 저의 다양한 강좌 시청이 가능합니다. 150개 이상의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요. 농업을 하시거나 귀농귀촌인들, 대학생, 그 다음에 학생들은 이런 걸 한번 들어보시면 또 농업 초보자, 초보 농부께서는 들어보시면 농업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농가시 대표 농업박사입니다. 저도 9466-9287로 자세한 것좀 물어보시고요. 자, 네덜란드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도 우리나라보다 반절밖에 안 되죠. 근데 이러한 네덜란드가 어떻게 했까니 농업 기술력은 세계적입니다, 이게. 그리고 농가 소득도 우리나라는 뭐 3,200만 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8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억이 다 됩니다. 9,680만 원이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 거의 3배 정도 농가 소득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집단화, 첨단화하는 원예 시설 덕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은 네덜란드는 규모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아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부는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코가스는 원실 공급 회사인데요. 1973년에 설립되어가지고 굉장히 오래됐죠, 이거. 예, 한 40년도 넘은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존립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 중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벨로형 유리 원실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고, 지금도 우리나라까지 이제 인기가 넘어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천장이 높고 너비가 좁은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규모가 늘리기도 쉽고 인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벨로형 유리 원실에 요즘 우리나라도 지금 그 청년 농부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와 이런 것들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불만을 터뜨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내려보낼 때, 또 도에서 사업을 내려보낼 때 이런 첨단 유리원실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행정도 따라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첨단화 집단화 원예 시설은 아까 금방 했고, 자, 벨로형 원실은 내부에 생기는 결로 현상, 물방울이 이제 맺혀가지고 각종 병해충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천장이 높아가지고 모든 농작업을 기계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벨로형 원실은 돈은 많이 들지만은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예를 들어서 병해충도 적게 나오고 기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3년이면 수입 분기점을 넘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공비가 좀 비싸가지고 이런 것을 좀 염려하시는 분들도 점점 이러한 벨로형 원실을 통해서 뭔 일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 온실에 대해서 좀 아시는 젊은 청년 농부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 사업이 없냐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길래
참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다 그랬더니 상당히 좀 실망하는 눈치더라고요. 자, 온실로 수익을 내는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토마토는 토마토, 딸기는 딸기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노하우를 선배님이나 그 인근 그 기존 그 농부들한테 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처음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내가 생산만 해놓으면 이거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유통에 대해서도 동바시 강의를 듣든 어디 가든 듣든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고, 또 요즘 뭐 소셜 마케팅도 있고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꼭 좀 해놓으시면 됩니다. 농바시에도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벨로용 유리 온실 작물도 이제 다양화 추세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마토나 파프리카밖에 이제 재배를 벨로용 온실에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딸기라든지 오이, 그 다음에 애호박, 뭐 향신료, 그 다음에 엽채류까지 확장이 되도록 온실 그런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층도 급격히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이라든지 뭐 의료인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가든 센터 이런 것이 뭐 시범포용으로도 벨로용 온실이 많이 지금 설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로 농업을 시작하시는 젊은 청년 농부들께서는 이러한 그 벨로용 온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진화하는 네덜란드 원예 산업은 요즘은 밀폐형 온실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밀폐형은 외부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율성이 좋다고 해요. 오히려 반폐쇄형, 폐쇄형 온실로 성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이제 수직형 온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외부 환경과 대신 그 인위적으로 스마트팜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그 조건, 작물이 필요로 하는 그런 조건들을 맞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해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네덜란드 이러한 성과는 개발 현황을 소개한 마이클 라크로이스 에멀란 건축회사 대표님이 말한 멈추지 않는 혁신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그 정원일 시장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혁신 과제까지 선정해가지고 미래 농정을 많이 설계를 지금 하셨거든요. 이렇게 악조건을 극복하고 네덜란드에서도 최고의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네덜란드의 의지가 바로 이런 그 세계적인 그 농업 기술 국가로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나라는 적고 그런 면적은 적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살려고 하는 의지, 이 의지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자, 농업교육기관 시타베르테라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의 농업교육기관인데 민간 농업 그 교육기관 같습니다. 10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농업교육기관입니다. 원예 축산을 중심으로 농식품 조경 등 다양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학생, 성인 등에게 다양한 농업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500여 개 성인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말 네덜란드 농업 기술이 세계화 되는데 아마 기여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교육을 체계적으로 잘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강사들을 모시고 그리고 좀 똑똑한 강사들을 모시고 이렇게 해야지 강사를 초빙할 때 꼭 자기 아는 사람을 초빙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기술센터나 기술원, 그 다음에 그 재능청 이런 데서도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네덜란드가 발전한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시설 현대화를 통한 끊임없는 연구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덜란드 농민들은 재배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좀 변하긴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잘 공개를 안 하려고 지금 이제 술이나 사주고 밥 사주고 막 그러면 또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네덜란드 농민들은 뭐 이렇게 아마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마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는 이야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급격한 스마트폰 시대를 맞이해서 하루빨리 이런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근데 이제 소규모로 뭐 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뭐 또 요즘 스마트팜 밸리라고 해서 대규모로 하는 경우는 기존 농민들의 생계 대책을 좀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 농민들을 그 생계를 위협하면서까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기존 농민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이렇게 스마트팜으로 조금씩 해보게 한다든지 해서 끌어들이는 식으로 해야지, 갑작스럽게 청년 농부들에게만 막 이런 식으로 스마트팜 밸리를 맡긴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게 기존 농민들이 좀 반발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농바시를 통한 새로운 소득 창출, 네덜란드 스마트팜을 활용한 첨단 농업의 현 주소에 대해서 농바시 제 129강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영상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꼭 좀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